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우리 박유로 참고인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장관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협회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조남재, 정희찬 등 전현직 주요 수사의뢰 요청하실 거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감사 부실합니다. 조남재 전 총장에 대한 사례금 4,680만 원 모금 강요한 거, 또 양주 밀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인사권 등 권한 남용까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여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아인협회 내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도 심각합니다. 추가 감사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고요. 또 좀 수사가 필요한 영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정상화를 위한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은호 참고인, 네, 오늘 어려운 자리임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에서 수어통역사로 근무 중인 수어통역사입니다. 네, 한국농아인협회의 문제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농아인협회는 마땅히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만을 지키는 단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의사결정에는 오로지 조남재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조남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도록 방조한 임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번만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보고 복지부도 역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아인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외에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200개가 넘는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모두 지방보조금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의 모든 센터의 인사권이 중앙에 오직 한 곳에 집권되어 있습니다. 마치 운영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각종 각질의 지역의 주무관청들이 제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회에서 마치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가짜 공문을 보내서 저희에게 수어통역 수입을 법인으로 돌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던 제게 저를 표적으로 하는 특정 감사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아서 전북을 감사로 털었다는 그런 발언을 한 온갖 녹음과 녹취 자료까지 제가 국민신문고에 첨부 파일로 넣어서 제보를 했음에도 기다림 끝에 받은 답변은 그저 잘 관리감독하겠다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저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국농아인협회의 온갖 비위에 관한 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항상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의 그런 앵무새 같은 그런 답변만 받았다고 호소를 주변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겪고 나니 보건복지부의 문도 두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이 됐던 최근에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지역에 마땅히 배분되어야 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배분해주지 않거나 법인 서류 제공을 금지하거나 하는 그런 갑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직 길들이기에 가까운 행동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꼭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두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 종사자로서 겪기에는 여전히 농민의 복지가 갈 길이 멀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섰던 것은 그 절박한 농민의 복지가 어느 권력의 방패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도한 횡포에도 많은 농인들과 실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절박함과 또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내 이웃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분들이 농인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도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혹시나 농민 복지나 수호 정책의 걸림돌이 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침묵이 또한 권력자들의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제보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죽으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습니다. 자료를 다 터뜨리고 죽어서 사라지자라는 마음까지 했다가 주변의 조력을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걸음 자체가 상상 이상의 고통이고요.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비단 조남재 한 사람의 범죄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조남재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조직적으로 권력형 범죄가 되기까지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서 점점 더 심해지기까지 이렇게까지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국가와 지자체가 농인과 수호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을 위탁하고 그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때문은 아니었는지 저는 그 책임이 가장 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호통역센터가 전국에 최초 설립된 지가 벌써 25년이 넘어갑니다. 그 25년 동안 한국 수호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정식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저도 지역의 코로나 브리핑을 담당하는 통역사로 감당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수호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환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수호에 대한 욕구와 변화가 있는 와중에도 수호통역센터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25년 그대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부디 보건복지부에서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이 사태를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파괴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인들과 소속 종사자들이 보람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네. 네, 용기 내서 말씀해주신 박유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 결과에 장애인 차별, 취업방해, 업무상 배임, 또 업무 방해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농아인협회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집중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계셔보시죠. 참고인이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던 게 한 3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본인의 신분을 포함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신분이 노출되기를 굉장히 꺼려하셨고 그래서 사진도 찍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노출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렇지만 조남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본인이라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분들께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제보자의 신원을 그렇게 노출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고인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지금 한국농아인협회 관련된 어두운 진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고 또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애를 쓰셔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들이 우리 수호통역사 분들이 나오시는 행사를 자주 가게 되거든요. 네. 예, 제가 참 현장에서 저도 제보할 게 있어요. 저도 제보할 게 있어요. 라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있었던 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농아인협회 관련돼서. 심지어 아까 이수진 간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성폭력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하신다는 거라든지 좀 살펴보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감사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된 의혹을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단순히 뭐 의지 표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받았던 민원이나 제보 다 넘겨드릴 테니까 철저히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TF 같은 것들을 TF 같은 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에게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네, 민원 사항 받고요. 또 말씀하신 거 저희 이제 조직 내에 인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사나 뭐 수사 의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까 간사님 질문에 우리 청구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신가? 보통 아까 보니까 1분만이요 다 청구인분들이 하시던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 제보를 했지만 그 자료는 제 혼자서 모은 자료였고 제가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없는 내용들도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조사를 위해서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조남재가 종종 자기가 이 바닥을 떠나는 날 자기와 함께 무덤에 순장될 거라고 했던 중앙회 회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조남재의 사임 직전에 사직했습니다. 시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늘 아래서 중앙회라는 사업체를 유지했을 뿐이고 실제 고가는 문체부 예산으로 채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자신이 이 바닥에서 최소 500억에서 1조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 또한 마냥 이렇게 제 목소리를 냈던 건 아닙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조남재는 저에게 신데렐라 만들어주겠다. 내 사람 되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사냐. 내 사람 되면 포켓 두둑해진다. 인마이 포켓 눈 감아준다. 이제 나이가 이제 40줄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배불리고 싶지 않냐. 라면서 온갖 회유를 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건 그런 회유가 한 번도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고 다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단단하게 맞서지 못하고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했던 제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누구누구 농인을 잡아오라고 하면 불러서 조남재의 욕설과 폭언과 협박과 온갖 행동들을 제 손으로 수어로 전했습니다. 발바닥을 핥아라, 팬티 입고 춤춰라, 밭이라도 팔아서 가져와라 이런 말들을 수호통역이라는 이유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되고 그분들께 사과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에서 조남재 가족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문상을 마치고 지나가는 농인들을 불러서 농인 너 대답해봐. 농인들의 대통령이 누구고? 이런 질문을 하고 조 총장님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낄낄거렸던 그 장면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농사회의 주인은 농인입니다. 그리고 같이 수호를 마음에 품고 가는 수호통역사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냈다가 허무해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부디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래서요, 그냥 뭐 좀 인원 문제나 이런 것들 어려우시다는 건 알겠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드셔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유로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럼 박유로 참고인 귀가하셔도 좋겠고요.